제가 계속 교장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김솔 학생의 아버지, 김혁 학생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하고 김승 교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현재 이것을 이제 직업으로 일반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로서 이제 김승 교수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축이 계속 이런 형태로 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쪽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1년 내내 연중 무휴 수시로 언제든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게 저나 아니면 뭐 학교 행정실 통해서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통해서 그렇게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로진흥정보센터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결과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원미래는 아니고 한 중기 정도 2017년 정도까지 저희 계획을 일단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15년 올해까지는 해서 기본적으로 이 진로진흥정보센터 이거 TF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던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임시 조직으로 아직은 아무런 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틀을 갖춰 놓는 게 올 연말까지 기본 목표고, 그러면서 이런 큰 틀과 어떤 활동 비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듬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현재 가을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진로진학 소식지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기존의 GL 스토리에다가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뉴스레터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배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계속 이후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 프로파일을 제작해서 이제 확대 보급하는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대상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거는 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프로파일을 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FOC 프로파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하는 전체 학생으로 이제 확대를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육 및 행사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학생 진로 테스트라는 가치행입니다. 이런 어떤 진로 교육 행사를 할 거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진로 캠프, 뭐 1박 2일, 2박 3일 그런 캠프는 아니고요. 몇 시간짜리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학생들의 개별 진로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의 진로, 여기서 말하는 진로는 뭐 학교 관점의 진로가 아니라 직업을 포함해서 직업과 학교를 연계시켜서 내 인생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건가, 그거에 대한 코칭을 말하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진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진학은 말 그대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그렇게 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 학생들 100개인의 개별 진로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코칭 시스템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요 전까지는 요게 가능하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정리를 해나가겠다. 이걸 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먼저 백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게 가능해지기를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의 건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름을 물리적인 공간 이름을 커리어존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커리어존을 세팅하는 거를 2017년 상반기까지는 이 커리어존을 한번 만들어보자. 물리적인 공간을 이 학교 내에 어딘가에 뽑아보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료나 문서 파일들을 비치하고 소규모 서너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욕심으로는 생각으로는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주일교육센터 그게 있는데 그 공간에 손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교회와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학생들 교실과도 좀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이제 기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로진흥 정보센터에 대한 소개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은 진로진흥 정보센터의 한 활동으로 이제 단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부 감성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안내문을 통해서 이미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공부 감성,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공부 감성과 공부 습관을 과연 어떻게 세워줄 건가, 그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GLC에서 퓨처 학생 8명입니다. 1차 전체 학생, 퓨처 학생 전체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가졌고, 설명회 이후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지원자를 받았고요. 그 지원자가 이제 14명이 그 지원 의사를 밝혀주셨고, 그래서 14명 다 못해서 그 중에서 8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목요일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 공부 감성과 공부 습관을 이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뭐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게 해주자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학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 습관과 공부 또 이런 것들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직한 모습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최상위 1% 그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분석한 결과 이게 22가지 요소가 발견되더라. 최상위 1% 학생들에서 22가지 그 모습들을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매칭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책인데 뭐 책장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KBS에서 진행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승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 여기서 주로 하려는 내용은 공부하는 이유와 공부하는 태도,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와 내 꿈의 성과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좀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계속 지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1대1로 대면입니다. 1대1 대면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까지 스케줄은 매주 토요일 1시간씩 학생 한 명당 김승 교수님이 1대1 한 명씩 대면 상담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김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8시간 풀로 학교에 계시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학생들의 학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은 뭐냐면은 학생이 이렇게 도착해서 김승 교수님이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뒤에 이 순서의 학생과 서로 영향받지 않도록 학생을 최소한 10분 전에 학교에 보내주셔서 기다리면서 이것을 이제 상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4주 코스입니다. 4주 코스 이것을 끝내게 되면은 3가지 부류의 학생들마다 저마다 기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기존에도 열심히 스스로 잘 하던 학생들은 공부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깨달을 거고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했고 공부는 지긋지긋했던 그런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태도에 대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쭉날쭉 기복이 심했던 파도타기 했던 그런 학생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줄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학생 주도적인 어떤 공부 습관을 길들여주는 겁니다. 엄마 주도적인 공부 습관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명이 지원을 했는데 14명 중에서 이제 1기생 8명을 저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7학년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해서 나머지 6명은 이 1기생이 끝나면은 아직 2기를 언제 시작할지는 구체적인 그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2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2기 했고 또 2기 하는 거 2기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고 3기도 계속 할지 말지 그때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1기에 지원해줬던 14명 중에서 8명이 포함되지 못한 저 6명의 학생은 2기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그럼 8명 중에서 14명 중에서 저 8명을 어떻게 선발을 했냐? 반별로는 학년별로는 어느 학년에 이제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그렇게 해서 결정한 학년도 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 잠깐 이제 면담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이 최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상 저 학생 8명의 대상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8명의 명단을 보시면은 과연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건지 그건 아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공부 못한 아이도 있고 공부 잘 하고 있던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이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이제 되어져가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에서는 저희 아이가 중3이어서 아쉬워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늦었지만 학교가 지금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만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는 게 저는 기뻐서 질문이 많았던 거고요. 지금 이거는 아까 모양새 프로파일이요. 그게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한해서 또 다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그거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이제 초등부터 말씀드리면 초등은 현재 그래도 그 프로파일 초등은 F50 프로파일입니다. F50 프로파일이 그래도 선생님들 통해서 잘 관리가 되는 편인데 퓨처 학생들의 F50 프로파일은 관리가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김승 교수님하고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삼각구도가 있었는데 삼각구도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프로파일에 대한 체계를 다시 이제 제시를 해보고 그렇다고 F50을 무시한 게 아니라 F50가 분명히 연계된 겁니다. F50 좀 이따가 Q&A 세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F50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명적 진로가 아니거든요. 소명적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게 세계관의 관점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는 어떤 진학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당장 내년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하지, 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지 그런 거는 현실과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지금 매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고자 F50 프로파일의 기본 개념에서 학생들의 진로 관점, 프로파일을 좀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맷이 양식이 아직 확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김승 교수님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제 면담을 해가면서 그 양식을 확정하고 거의 이제 새로 만들다시피 할 거다. 다만 이제 기존에 모아져 있던 기본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다시 이제 포맷을 재구성할 거다. 저희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지금 공교육에서는 그 학생 종합생활기록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요소들은 비교과적인 요소들을 거기에 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이 진로 프로파일에서 수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논의까지 했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사표는 가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첫 장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건 앞으로 이제 세워져갈 모습을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딱 여기서 이게 최종 결정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밀한 부분들은 이 진로진흥 정보센터 모임을 하면서 이제 좀 더 개선을 할 거고요. 그 개선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분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시나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커리큘럼위원회도 그렇고 진로진학 정보센터도 그렇고 참 아까 보통이 낫다 그랬는데 대단한 분들이 지금 모여서 말씀 나누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도 준비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온 전체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방송에서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는 커리큘럼위원회하고 정보진학센터에 대한 진로진학 모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화목다 세미나 이후에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고 감사하다 또 이렇게 설명도 좋았다 이런 거 많았고 하지만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커리큘럼위원회와 또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소개하면서 아마도 설명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질문 중에 리버티 대학의 입학 조건을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했을 때 많은 내용들을 보기로 했는데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또 부족함을 느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리버티 진학에 관련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특별히 양태 선생님과 함께 정해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지난번 발표 자료에 대한 리버티 상세 버전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도 리버티 대학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좋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양태 선생님이나 현주실 연락해서 참고 자료를 더 얻어갈 수가 있고요. 입학 서류는 사실 간단합니다. GSS 고등학교 졸업장, 거기 이제 트랜스크립트, 그 성적 성적표가 성적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거와 이제 언어가 얼마큼 될 수 있느냐, 토플 되고 SAT 되고 ITEPS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간단한 비슷한 건데 이런 테스트에서 이 점수 이상 받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가 왜 이 학교를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보내면, 그다음에 이제 서류와 함께 재정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몇 가지가 있고요. 이런 절차를 밟으면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조건은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 그 재정증명서에 재정증명서가 그 서류에서 요구하는 1년치 학비를 낼 수 있는 은행의 장부라 그러죠.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6개월 평균이 있어야 되고,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서류가 필요하고 나머지 서류는 이제 졸업 성적표하고 영어 시험과 자격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글쎄 잤나요? 국내 대학 진학의 경우 한동대 등 수시 특별 전형 연계성이 추진되고 있는지 국내 대학 특별 전형에도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동대 특별 전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알아봤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이 진행이 안 됐고 다음에 다시 또 시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어떤 국내 대학 특별 전형, 대한학교 전형이라든가 것들이 지금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그 학부모들에게 보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 진학 중 기록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진학 지도 계획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SAT. 토플과 SAT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 기독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교로 유학 가는 경우 우리는 리버티를 포함해서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리버티 대학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유학을 바라보면서 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대학을 유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학교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그거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에 기독교 대학은 물론이고 일반 대학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 유학 진학 기독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의 그 토플과 SAT 등 질문하셨는데 토플은 지금 2015년도 음학기 때부터 이명현 선생님이 잉글리시 그룹 5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토플은 아까 커리큘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커리큘럼 안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씨 부분이 뭐 9학년에 토플을 넣을지 10학년에 토플을 넣을지 그건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1년 코스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리큘럼 안에 넣을 것이고 저희들의 그 점수 목표는 약 한 80점, 토플 8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토플 모의고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식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저렴하게 3, 4만 원 정도 제가 이거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코스를 다 마친 후에는 이제 정식 토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재학생과 학부모와 상의해서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해 드릴 것이고요. SAT 관련해서 아까 프로젝트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SAT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학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학생들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교과로 집어넣을 것인지 비교과로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2015년,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2017년도에 어떻게 지원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SAT가 필요한 학생들의 숫자와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또 학생들의 필요 이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SAT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형태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도와주는 형태에서 그 외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SAT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현재 고2 또 고3 학생들도 리버티 대학에 맞추어 진학 지도를 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학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들을 온라인과 포함해서 커리큘럼을 잘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이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 과정과 흡사한, 보통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로 오게 되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물론 학습 양은 많아지고 하겠지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유학을 준비해서 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그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뭐 개념을 이해하는 뿐만이 아니라 개념을 자기 아웃풋으로 에세이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미국 대학을 가서 성공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자기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과 과목만 이수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지금 에세이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면서, 특별히 어떤 이제 영어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 현지 온라인 담당 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크레딧 코스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크레딧 코스로 추천을 하면은 그 교과 그 과목은 그 현지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기준과 또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 교육 과목에 따라서 또 여기 있는 선생님과 또 리버티에 있는 미국 선생님과 조합을 이루어서 지금 국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목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이 잘 준비되고 있고, 영어 평가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의 대학은 전공을 위한 특별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예술 분야, 체육 분야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이공과 인문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공별로 특별 준비는 없고 일반적인 입학 기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조금 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공이 만약에 뭐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버티 대학이라든가 다른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학 분담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리 그 학부모님과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퓨처 학생들 각 개인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1대1이나 프로 형식의 면담, 코칭은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벌써 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로 프로파일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퓨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진로 프로파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FOC를 진행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화시키고 손쉽게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것이고, 또 필요한 혹시
필요한데 없는 부분들은 더 앞으로 채워 나가서 그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에 계신 김승 선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프로파일 관리는 학생이 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가 이를 지도하면서 진로팀에서는 형식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방안,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세계관 교육의 일환으로 봉사, 나눔, 섬김 등의 교육이 적절히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사, 나눔, 섬김, 체험 교육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기초 학생들까지 지금까지 간단히 해오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노인복지라든가 참 좋은 집이라든가 병원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 농가 체험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로진학정보센터와 연결해서 진로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함께 그것을 연결시켜서 진행을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로 프로파일을 만든다 했을 때 기존 공교육 생활기록부죠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 내용 중에 비교과인 핵심인 봉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이런 것들을 이런 비교과 활동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활동의 성격과 시간 규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퓨처 학생들 지난주에 MVP 선교회 그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후원 모금들이 있었어요. 후원 모금을 위한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를 참석도 하면서 참석하기 위해서 그 펀드레이징을 했단 말이죠. 자신들이 뭐 간식도 만들어 오고 물건도 팔고 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기획하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저께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그 평가서들을 아이들한테 다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 평가서에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고 자기가 배운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을 그 자료로 남겨서 이것이 이제 파일화돼서 진로 프로파일의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제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라든가 이럴 때 훨씬 유의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더욱더 할 것입니다. 네, 현재 GSS를 제외한 다른 대안학교에서 리버티 대학 입학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하고도 세미나 발표해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요. 리버티 대학교 여기 스타트를 보면은 LU가 리버티 유니버시티고 LUO가 리버티 유니버시티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좀 삭제했습니다. 온라인 부분은 더 많아요 학생들이. 리버티 대학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리버티 코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있는데 일단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직접 입학한 학생들 몇 명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올해 주로 많이 가는 아이들도 있고 작년에 간 학생들도 있고 앵카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고 백석대, 꿈의학교, 지구촌국제학교, 강화소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공도 다양하게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리버티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좀 문의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리버티 코리아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리버티 코리아를 통해서 간 학생들이고 리버티 코리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한학교에서 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리버티 대학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교가 여러 가지 전공들을 제공하고 좋은 환경과 교수진들과 이런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전에는 이제 세미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지만은 앞으로 대학 쪽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리버티 대학 홍보용 동영상 등 최근 동향을 학부터 세미나나 학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티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소식을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새로 지금 리뉴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런 대학 진학 과정, 진학 관련된 정보들을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방학 중 리버티 대학 캠프 계획이 있나요? 일단 대상은 누구이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아직은 지금 겨울 방학 때는 사실은 겨울 방학 때는 그쪽은 겨울 방학이 짧기 때문에 캠프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미 계획된 지금 캠프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은 계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름 학기 때 있습니다. 여름 학기 때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FOC 관련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FOC 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들으시 잘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FOC 앞으로도 개선이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잠깐 시간이 들더라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FOC는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4, 5, 6, 그다음에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져 있고 3학년 때는 FOC 관련 초등학생들을 위한 직업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3학년 선생님이 모임 진행하고 4학년부터는 정승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개발을 해서 준비된 FOC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교재가 그동안 여러 번 업데이트가 돼서 됐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교사가 하는 선생님이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꿈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물론 4학년 수준이죠.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기 위해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4학년 설정하고 5학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직업들이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6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게 있고 나의 모습을 찾게 되죠. 나의 모습을 찾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만드는 설계와 서로 연결시키는, 나는 그러면 어디에 적합할까? 나는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매칭 작업을 6학년 때 하게 돼서 결국에는 6학년 때도 이제 자기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사명 선언문을 세우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사명 선언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봉사, 어떠한 독서 이런 것을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6학년 때에 우리가 끝내기 원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을 위해서 준비된 교재가 따로 있죠. 내용은 매우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 그다음에 직업 탐구, 그다음에 자기 매칭 과정, 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거를 지금 중등 1, 2, 3 모두 정인강 강사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교재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은 3년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1, 2, 3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학교 2, 3은 시기적으로 이제 좀 짧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사명선언문과 로드맵을 위해서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양태 선생님이 지금 진행 지도하고 있고요. 역시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그 결과물은 자기 사명 선언문과 로드맵.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근데 이번엔 다양한 학생들도 편입해오고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 내용 비슷하게 비전 찾기와 하나님 설계 이야기, 자기 모양새, 로드맵 작성,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리서치도 하게 되고 체험과 봉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FOC, 어떤 학생들은 이미 자기 FOC에 대한 어떤 사명선이 있는 학생들도, 로드맵이 있는 학생들도 여럿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여러 이제 실적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변호사 되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멘토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방문하면서 했던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꿈이 있다는 꿈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재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활동들이 필요해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모든 것이 더디게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교재들이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그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학년마다 선생님마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또 차이가 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FOC 이제 커리큘럼위원회에서도 이제 같이 FOC 관련돼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이것이 교재 부분과 교사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더욱더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FOC 교육을 더 재정비해서 진행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일반 진로 프로파일에서 진로 상담에서 봤을 때 이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진로 계획에서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진로 진학 정보센터 김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교육을 기존대로 진행하는지 더욱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성 부분은 선생님 재량에만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성 부분은 선생님 재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중고 모두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 커리큘럼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좀 더 논의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그들에게 적합한 이런 그 커리큘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앞으로도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재량에 의존하지 않고 역시 FOC와 마찬가지로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 지금도 저 선생님들이 너무나들 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특히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진도를 나간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성 부분, 성경에 있어서 이 내면적인 변화고 신앙적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것에 대한 훈련인데 어떤 진도를 뽑기 위해서 규격화된 그런 공부를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어떤 그 부분을 허용하시죠. 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 정말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줄 때가 있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이가 궁금증 필요할 때 궁금증 해결할 때도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이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좀 더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 이해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커리큘럼 적용을 위해 새로운 선생님들이 충원이 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선생님들도 할 수 없는 것도 없긴 하실 겁니다. 물론 학년이 늘어나에 따라 새로운 선생님이 충원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커리큘럼을 개편할 것이고, 향후 자원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뭐 있는 선생님들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로드라든가 선생님들의 전문성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그 선생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또 필요한 선생님들을 더욱더 보강해서 함께 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혹시 Q&A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신 분도 계셨던데, 그 부분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성적표만 있으면 되는 건지 성적에 대한 컨트롤이 있는 건지. 성적에 대한 컨트롤은요. 성적에 대한 컨트롤은 사실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학을 볼 때 GPA가 이제 그 성적에 대한 그 평균 점수인데, GPA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들이 봤을 때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왜 낮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점수가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학하기 어렵겠죠. 근데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뭐 어느 학교, 어떨 때 어느 학년도에 뭐 아파서 뭐 정통력이 나빴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그런 것이 가만히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 GPA가 높으면은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GPA가 너무 낮으면은 해당이 고려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몇 점이다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갈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적어도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천서를 빼는 게 특혜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연당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당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요? 이번에서 아니요. 이번에서 연담이 없습니다. 연담이. 그럼 만약에 성적이 뭐 어떤 부분에서 낮았다라는 건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서 피드백이 오나요?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내가 요번 내가 GPA가 너무 낮다, 그러면 낮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죠. 입학 서류와 같이.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는 그 최소한의 가이드고요. 최소한의 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 외에 교사의 추천서라든가 자기소개서에 자기 GPA가 왜 낮은지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진로 프로파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진로 프로파일을 만들 때 그 진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전공과 거기서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얼마든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인 어떤 기준이지 원하는 거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가능해요. 뭐든지 다 선생님 이제 거기서 면담을 요청할 때 면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은 모르겠고요. 자기가 이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기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기 소명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것도 이 진로 프로파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워낙 여기서는 꼭 리ኳ이먼트가 아니지만 필수가 아니지만은 내가 왜 이 학교를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면 훨씬 그것은 그쪽에서 바라볼 때 이 친구는 정말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그것을 왜 준비해 왔구나 설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GPA가 낮아도 가능한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추가 서류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더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피드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통해서 또 저나 임현실에게 또 언제든지 학교에게 피드백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요. 예, 당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학습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반별 모임이 있는 반도 있고 대부분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 시간들은 반별 중심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계셨던 자리 매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식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주인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없어. 시간 정해진 거야? 근데 정했잖아요 그때. 2시로 정해진 거예요? 나 연락 맞아. 저기 중산공원에. 나도 대충 알 것 같아. 아니 지금 단모임 끝나고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단 아침 중에 계속 좋아. 네,